그럼 이번에는 노인간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간호입니다. 자, 노인간호도 우리 오늘날 노인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노인간호도 은근히 비중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정도까지는 정리를 또 한번 하고 우리 준비했으니까, 그죠? 준비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노인 인구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자, 오늘날은 노인 인구가 어때요?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 인구 증가하고, 그리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은 먹여 살려야 될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노인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누가 더 길어요? 여자가 더 길죠.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노인이 많다. 노인 인구가 많다. 그 말이고, 어쨌든 노인은 이를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해되실 거고. 자, 노인의 특징이죠. 자, 노인의 특징 중요하죠, 여러분. 노인의 특징 엄청, 노인의 특징은 여기저기 모든 영역에서 많은데 우선은 크게 그냥 몇 가지를 정리를 쭉 해본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다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노인의 특징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인 중에서 여성의 노인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질염이 잘 생기죠. 그 질염 이름이 뭐예요?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하고, 흔히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죠. 위축성 질염 하면은 노인의 특징이었죠. 뭐 때문에? 에스트로겐. 위축성 질염의 원인이 뭐냐? 이를 말하면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골다공증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뼈 광물질, 이 말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물질, 칼슘이나 인 이런 거요. 자, 이런 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광물질이 감소하죠. 감소라고 적어주세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골격, 뼈대를 이루는 골격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뼈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의 뼈는 똑같은 길이의 뼈라도 뼈대가 묵직한데 골격량이 줄어드니까 뼈의 무게가 감소돼요. 감소한다. 그 다음에 근육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적으셔야 되겠죠? 감소합니다.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구부러지죠. 자, 앞으로 구부러지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척추후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척추후만. 후만은 뒤로 구부러지니까 앞으로 구불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후만입니다. 혹시 문제에서 척추 측만이라고 하면 틀렸어. 척추 측만은 누가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 척추 측만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 청소년들. 자세가 안 좋으니까 생기는 문제. 이거는 청소년. 측만. 척추 후만은 노인의 특징.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보폭이 어떻게 돼요? 보폭이 좁아지죠. 그렇죠? 아장아장 걷게 되잖아요. 좁고, 그 다음에 발을 드는 높이도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발 드는 높이도 낮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뭐 돌부리가 있거나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지. 잘 자빠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폐 환기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적으셔야 되겠죠? 감소하겠죠. 폐 환기 능력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폐 잔류 공기량. 자,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 여러분, 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산소가 이빨 들어오고 나서 이산화탄소도 깨끗하게 많이 비우는 게 좋겠죠. 그래야 비운 자리에 새로운 신선한 산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우는 양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산소를 마셨는데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다 안 나가고 안에 폐 안에 남아있다고. 그게 바로 잔류공기량이라고 그래요. 폐 숨을 내쉬고 나서 공기가 남아있다고. 그럼 이 공기는 이산화탄소겠죠.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어. 그럼 이게 공기가 남아있으니까 공간이, 산소가 들어올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이미 남아있으니까. 그럼 산소가 더 많이 못 들어오는 거죠. 자, 폐 잔류 공기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가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술통형 흉곽이 된다 돼 있죠. 어떤 거예요? 옆으로는 가는데 좁은데 앞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거. 그런 술통형 흉곽 하는 게 호흡기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분비물도 잘 안 나와. 왜? 기침 반사가 감소되거든요. 자, 노인이 되면 기침 반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 그럼 기침이라는 거는 분비물을 빼내는 좋은 작용을 하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기관지 분비물이 어떻게 된다? 적으셔야 되겠죠?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폐렴, 무기폐 이런 게 잘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각에서 한번 보면은 나이가 들면 우리 혀에 맛봉울이라 그래서 도돌도돌한 게 있다 그랬죠. 그거를 미뢰라고도 합니다. 맛봉울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거를 미뢰라고 합니다. 미뢰. 그래서 미뢰가 숫자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줄어들면은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금 이런 사람들은 맛에 대한 미각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맛봉우리 수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맛봉우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각은 어떻게 돼요? 감소된다는 거 적으셔야 되겠죠? 미각은 감소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각은 전체적인 미각은 줄어드는데요. 어떤 맛은 조금 유난히 강하게 느끼냐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아우 입이 쓰다야 이러면서 사탕 좋아하시거든요. 아우 입이 쓰다. 그래서 쓴맛은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김치, 익은 김치 안 좋아해. 새콤한 거 안 좋아해. 신 거 싫어하고 겉절이 좋아하죠. 왜냐면 나이가 들면 신 것을 강하게 느껴. 아우 쉬어라. 아우 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쓴맛과 신맛은 강하게 느껴요. 그런데 어떤 맛은 조금 약하게 느껴요? 단 거를 잘 몰라. 그래서 음식이 점점 자꾸 달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같은 거 담글 때도 약간의 슈가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 줄 모르고 계속 넣는 거야. 그럼 김치가 달아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짠맛도 약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나물 무침을 하는데 소금 넣고는 맛봤는데 왜 이렇게 싱거워? 또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 엄마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과 짠맛은 약하게 느끼니까 더 많이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 통각, 아픈 거를 느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감소돼요. 나이 들면 아이고 그러네.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통각이 감소된다는 말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뭔가 했을 때 조금 다쳤을 때 아픈 거를 빨리 느꼈다면 빨리 더 안 다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빨리 병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이 늦게 느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응급 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든지 더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가는 거죠. 통각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각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기초대사량 나왔죠. 자, 기초대사량은 아까 우리 영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라고 그랬고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한다 그랬어요? 갑상선 질환자들한테 검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검사는 금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온도는 그냥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서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검사하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된다? 적으셔야 되겠죠? 감소한다는 거.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거. 맞나요?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침 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침 반사도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아까 분비물이 많아진다 그랬어. 그리고 기침 반사가 적게 되니까 분비물이 많아져서 뭐가 생겨요? 폐렴이 증가하겠습니다. 폐렴이 증가합니다. 폐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이 수술하고 나서 중요하죠. 가장 흔한 합병증, 그 합병증 이름이 뭡니까? 적으셔야 됩니다. 무기폐 그리고 폐렴 두 가지죠. 노인에게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말하면 무기폐, 폐렴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심장 박출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감소하겠습니다. 심박출량 감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박수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맥박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을 줄 때 더 신경 써야 되겠죠. 맥박을 떨어지게 하는 약 디기탈리스. 그죠? 줄 때 투여 전에 맥박수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 게 이것 때문이겠죠. 그런데 노인은 심박출량은 줄어들긴 하지만요. 다음 줄에 보시면 심장의 크기가 줄거나 그러진 않아요. 심장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심장에서 원래 나면 안 되는 소리를 심잡음이라고 하잖아요. 잡음은 나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약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약한 심잡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심장도 오래 쓰다 보니까 우리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 샤시가 닫거나 열 때 어때요? 찔끄덕 삐그덕 소리 나지. 그것처럼 노인의 심장도 많이 썼으니까 중간에 피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신방 자심방 자심실 오심방 오심실 막 피가 왔다리 갔다 할 때도 판막문이 자꾸 열리고 닫힐 때도 자꾸 찌그득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소리는 나면 안 되는 소리라서 심잡음인데 크게 나진 않아. 그래서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한 심잡음이라고 말하면 또 틀렸어. 강한 심잡음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약한 심잡음은 나이가 들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심장 판막도 일을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굳은 살이 많아요. 그래서 심장 판막도 어떻다? 두꺼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두꺼워져 있으니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도 자꾸 찔그덕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흡수도 어떻게 됩니까? 표시하셔야 되겠죠? 감소합니다. 호흡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리할 때 노인들한테는 몰핀 이런 거 금지라 그랬잖아요. 여간하면 쓰면 안 된다고. 왜? 호흡수가 떨어지게 하는 약인데 또 호흡수가 노인은 떨어져 있으니까 더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관의 저항은 어떻게 돼 있다? 혈관 저항은 증가입니다, 여러분. 증가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증가입니다. 혈관 저항이 증가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다?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혈압이 약간 증가했어요. 혈압이 증가했어요. 그럼 혈압이라고 하면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죠. 그러면 수축기, 이완기가 다 증가했어. 그런데 꼭 집어서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냐? 그러면은 수축기 혈압이 더 증가했어요. 자, 문제에서 수축기 혈압만 증가했다. 그럼 틀렸어. 혈압은 다 올라가 있어. 그런데 수축기가 조금 더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혈관의 탄력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탄력성이 줄어들었죠. 탄력성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액의 분비가 어때요? 줄어들어.
침도 줄어들어. 그래서 노인은 입이 좀 말라 있어요. 입이 말라 있어. 타액의 분비도 줍니다. 그리고 타액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음식물이나 입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입안을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는데 침이 적다 보니까 음식물이 낑겨가지고 오히려 충치를 더 생기게 할 수 있어. 씻어내려가지가 않으니까. 타액이 적어서요. 충치도, 노인은 충치도 잘 생겨요. 젊었을 때보다 충치도 잘 생긴다. 타액의 분비가 감소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고환의 크기는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손톱은 어때요? 두꺼워져요. 손톱, 발톱 두꺼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손톱, 발톱이 두꺼워지면 우리 몸이 이제 점점 노화가 되어가고 있는 오픈 현실이에요.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난소는 어떨까요? 남자의 고환이 줄어드는 것처럼 여성의 난소도 어떻게 된다? 위축돼요. 작아져요. 그리고 질염이 증가해요. 어떤 질염이? 위축성 질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피는 어떻게 돼요? 얇아져요. 여러분 다 적고 계시죠? 표피는 얇아져요. 그리고 피하 지방 조심하세요. 피하 지방이 적어져요.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피부가 탱탱한 느낌이 들 건데 지방이 적으니까 어때요? 피부가 흐물탕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인 보면은 가슴이라든지 근데 피하 지방이 줄어들고 배 같은 데도 지방이 줄어드니까 흐물탕 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노인은 표피도 얇아지고 머리카락도 어떻게 돼요? 얇아져요. 손톱은요 두껍고요. 두껍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각질이 증가합니다. 노인이 되면 각질이 증가합니다. 각질이 증가한다. 봐주시고 이 각질은 표피, 진피, 피하 중에서 어디에 있어요? 진피에 있는 게 아니라 표피에 있죠. 표피에 있는 게 각질층이죠. 그래서 각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노인은 아까 했네요. 손톱, 발톱 전부 다 두꺼워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전립선이 커지고 그리고 방광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세요. 방광 근육이 비대해져요. 여러분 방광 근육이 비대해졌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게 방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방광의 공간이야. 그런데 방광의 공간을 방광도 근육이 있겠지. 근육이 있으니까 아우 소변 마려워하고 마려운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방광의 근육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 살이 쪄가지고요. 퉁퉁하게 살이 찐 거예요. 근육이 살이 붙은 거예요. 그럼 근육에 살이 붙으니까 안쪽에 공간이 어떻게 돼? 좁아지는 거지. 근육에 여기 살이 붙어가지고 내부 공간에 살이 붙어서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들죠. 그럼 여기에 소변을 모으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소변을 모으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 마려워 자주 마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광 근육에 살이 붙어서 방광의 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용적이 감소한다. 그 말은 자주 마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용적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또 소변을 마려운 거를 느끼는 거를 해서 자꾸 마려운 걸 느끼긴 하는데 봤으면 시원하게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에 방광 안에 소변을 보고도 남아있는 소변의 양이 어때요? 증가해요. 그래서 잔뇨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잔뇨가 뭐였어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양이었잖아요. 그게 증가한다고. 그럼 이게 증가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이 잔뇨는 원래는 50cc 이하라야 되는데 만약에 잔뇨가 60cc 이상 나오면 이거는 뭐죠? 요가 안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비뇨기 감염이 일어나기도 쉽다. 잔뇨량이 증가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이 조여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애취하면서 또는 뛰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요실금 같은 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시각에서 보시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게 봐? 우리가 노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멀리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먼 거는 잘 보여.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이거는 노안이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근시. 나이가 들면 원시.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탄력이 없어져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백내장. 그래서 백내장 하면 수정체가 퇴화됐다. 많이 써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했죠. 그리고 또 이 수정체는 상이 맺히는 역할을 하는데 수정체가 색깔이 어떻게 됐다? 누리끼리해졌어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 참고로 황화현상이라고 한 거는 황화 누르끼리 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준비 물품 중에서 셀로판지 있지, 셀로판지. 그럼 셀로판지 같은 거 노란색 셀로판지를 내 눈에 이렇게 대봐. 그러면 세상이 좀 어떻게 보여? 누리끼리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색 이런 구별이 좀 어렵다. 색깔 구별이 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구가 어때요? 건조해지죠. 나이 들면 눈이 뻑뻑하다, 먹먹하다 그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동공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밤눈이 어두워지죠. 야맹증. 그래서 나이 들면은 운전 같은 거 밤에 하는 게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운전면허 같은 거 서울 같은 경우에 반납하면 사는 동안에 그냥 평생 동안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제도가 있던데요. 야맹증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시야가 줄어들어요. 시야라는 게 내가 정면을 보고 있어도 옆탱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사고가 잘 나. 사고가 옆에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옆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못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청신경, 다른 말로 제8번 뇌신경이라고 했죠. 뭐 할 때 이런 말 했더라? 스트랩토마이신 하면서 얘기했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오래 써가지고 퇴행이 됐어. 고물이 됐다고,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인성 난청이 생기는 거죠. 주로 노인들은요, 어떤 소리를 잘 못 듣는다? 도레미파솔 소리를 잘 못 들어. 그래서 제가 높은 음으로 얘기를 하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케어할 때는 중음이나 저음이 노인들이 알아듣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약간 하이톤이면 노인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수면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자, 노인 수면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전체 수면 시간이 짧아지죠. 나이가 들으면 여러분 잠이 많이 줄죠. 그리고 또 조심, 비렘이라고 해서 깊은 숙면을 취하는 걸 뭐라고 해요? NREM이라고 했죠. 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죠. 적으셔야 되겠죠? 짧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 숙면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 깊이 못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울증 잘 생기죠. 우울증.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수동적으로 뭔가 남한테 도움을 바라고 자꾸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의존성 같은 의미로. 그리고 또 경직성은 뭐냐면요, 변화를 잘 못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를 배워야 될 때 난 못해, 무조건 못한대. 그게 바로 경직성. 경직성은 변화를 무서워하는 거. 그걸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증은, 자,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보기가 됩니다. 기능적 정신적 질환이다. 질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